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좀 요즘 그렇게 코로나 전국이지만 그래도 바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뉴스를 볼 때는 뭐 정치나 이제 경제면을 좀 많이 보다가 그래도 이제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 뉴스를 보긴 하는데 또 30대 영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최고가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 어떤 제목들이 있는지, 왜 제가 오늘 동영상을 만드는지 제목을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끌 이제 페니바인 이제 옛날에 뉴스들이 하나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붙인 게 있습니다.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5월, 6월, 7월 엄청나게 하면서 그 부동산 법인이나 다주택자분이나 세력분들 물건들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30대 서울 아파트 영끌도 최고 정부 들어가면 서울 아파트 공항 구매 잠잠 30대 영끌 매수는 여전. 내용을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요, 작년 7월달 비해서 8월달에 거래량이 너무 감소됐죠. 저기 그 한국감정원에 그 보게 되면요. 근데 그 중에 감소된 중에서 그 퍼센테이지가 30대 구매율이 상당히 높았다. 강남 상구와 양천구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서울의 모든 구에서 최고 구매층이 30대라는 겁니다. 뭐 강서구가 제일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증여 부분도 증여 취등록세가 이제 12% 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전에 많이 넘기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적게 매기려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이 이제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 자녀분한테 많이 그렇게 간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이 이제는 보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9월 20일 이제 날짜로 제가 한번 만들었는데, 자 보시기에 여기 갖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9월 달에 거의 토막이 많이 났어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정확한 정보 자료는 서울시 정보광장과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지만 대략적인 건 맞거든요. 자, 왜 그동안 이렇게 매매가 됐을까? 아무리 작전을 한다고 하면 저금리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30대들도 계속 언론에서 페니바잉, 뭐 이번 생에 못 사면 절대 못 산다는 뭐 어떤 줄임말도 있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 플레이에 금액들이 올라가는 거 보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편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로 6월, 7월에 비해 8월 달에 거래량이 확 줄었고요. 9월 달도 확 줄었어요. 9월 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오니까요. 매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감정원이나 KB 이제 매수 우위도 현재 조금 떨어집니다. 뭐 여기 좀 보수적이고요. 거의 이제 그 떨어진 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최고가를 찍었다. 어떤 분들은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뭐 전세 가격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추석 즈음에 또 폭등한다는 얘기를 또 누가 하긴 해요. 진짜 알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강력한 지금 정책을, 세금 정책을 폈는데 아직도 지금 세력들이 못 팔아서 그런지 좀 그런 언론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현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매도인이 몇 동 몇 호 호가에 팔아달라고 할 겁니까? 팔아달라는 금액이 호가예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요럴 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매수 손님이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미친놈이죠. 근데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군소리 없이 원하는 가격의 물건을 받습니다. 왜? 이분한테 물건을 못 받으면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높든 낮든 일단은 매물을 먼저 받아놔야 됩니다. 향후에 깎던 말던. 그쵸?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원하는 예를 들어 10억이 호가라고 쳐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2주가 지났는데도 집을 보러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와요.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죠?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똑같이. 지금 손님이 없어요. 지금 현재가 하락장이고 관망세입니다. 그러면 급하신 분들은 10억이니까 한 2천만원 내리고 3천 내렸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급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8억 5천에 팔았다고 쳐봐요. 그럼 8억 5천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팔았다는 거를 매수자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해금을 살라고 하지도 않아요. 거꾸로 매도자 우위 시장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 10억이 기준이라 치면 10억에 내놨더니 막 전화가 와. 야, 이거 팔면 안 되겠네. 그래서 금액을 올렸는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4월, 5월, 6월, 7월 달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금액이 점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매수 우위시장에서 만 10억인데 10억 2천 3천 되다가 갑자기 11억 5천에 팔렸어. 그럼 그 금액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요. 매수자 우위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금매가 팔리면 그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금액 밑으로 높게는 사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똑같거든요. 팔려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은 거고, 살려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깎고 싶은 거잖아요. 현재는 항상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안 팔리잖아요.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장에서 항상 지켜본 10몇 년 동안 봤던 겁니다. 이번에 올랐던 것도 이렇게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떠들어주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올라간 거예요. 같이 편승한 겁니다. 자, 4월 총선 이후 3개월 동안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뭐 언론에 어느 정도 도움 받았겠죠. 자, 30대 그때 이때 연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6월 17일 대책, 7월 10일, 8월 4일 이렇게 나오면서 관망세로 돌았습니다. 7월 달에 나왔을 때도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도 그래서 그때도 많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때 페니바이, 영끌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 끝나니까 뭐 빌라 페니바잉, 빌라 안 팔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외적 이제 재개발이나 역세권 좋은 자리 말고도 안 팔린 데 되게 많아요. 그 후에 이제 이게 또 안 되니까 오피스 페니바잉 가더라. 웃기더라고요, 솔직히. 현장에 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차 3법이 아마 4월 총선 이후 그분들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 그 사람들은 워낙 그쪽에 이제 밝은 사람이다 보니까 임대차 3법과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금연 집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그때 다 점핑 시켜놓고 판 겁니다. 그리고 딩농 임대사업자가 이제 강화가 됐고요. 임대차 3법이 됐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하기 때문에 최대 4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무주택 있으신 분들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 말대로 이 수도권 이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매수가 떨어진 거는 이렇게 이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사야 됩니까? 솔직히 갭 투자자가 사야 되고 투자자가 사야 되는데 이렇게 세금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도 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안 도는 거예요. 실수요자하고 무주택자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요, 갭 투자분들이 주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이야 부동산 법이 그동안 주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팔라고 정신이 없는데 왜 삽니까 지금? 세금이 지금 폭탄인데. 이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 제가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최대 4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127만원 공급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들어가고요. 제가 전에 한번 재건축 시장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주도하는 건 재건축 시장입니다. 재건축 시장도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2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등록 임대사업자도 이제 폐지가 됩니다. 신설도 안 되고요. 이제는 8년까지는 해주지만.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거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그때 그 거래됐던 실거래가가 거래가 어디 됐는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주도를 한단 말입니다. 음마아파트하고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호가가 안 팔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고가 아파트가 옆으로 갑니다. 초고가 아파트도 거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좋은 데는 뭐 그렇게 떨어지는 거 없지만 그래도 떨어집니다. 그럼 그게 이제 고가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두어 달 좀 지나야지. 지금 8월 달부터 이제 떨어지면서 9월 달에 급격하게 갔잖아요. 그럼 그 10월, 11월 달 가면은 그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연까지 그 부동산 법인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주택분들이요. 내년에 또 법이 바뀌니까 1월에 바뀌고 법인도 바뀌고 6월달에 바뀌잖아요. 그분도 아직도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플레이에 당하지 마시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팔고 개미들이나 사람들이 지금 다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간 겁니다. 왜? 부동산 지금 상투라는 거 확실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왜 주식 시장에 가겠습니까? 부동산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재미가 좋으면 팔겠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올린 이유는 흔들리지 마시라 는 말씀입니다. 최소 제 생각에는 내년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되면은 보궐선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때까지는 좀 저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대출로 주택구입 대출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시로 돈이 몰렸습니다. 분양권도 실수요자 아니면 거래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양권도 주택소에 산정되잖아요.
그리고 50만원 이상 나옵니다. 물량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럼 그 물량들이 소화되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로 가격을 맞추려고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동안 지켜봤잖아요. 5월달, 6월달, 7월달을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 실소유자분들 내년에 이제 사전 청약이 들어가게 되면 좀 안정이 되면은 그 총리분이 얘기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LTV나 DTV, DTI 이거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정이 되면 이건 분명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주택을 원하는 대출 규제도 완화시켜 주니까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혹시 청약을 하실 분들은 청약하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죠. 일단 공공으로 하던가 아니면 청약 가점으로 가야 되는데 뭐 공공도 워낙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공급하니까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점수만 좀 되면은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세력들이나 이분들은 당연히 못 들어오고 어차피 뭐 이렇게 분양하는 거는 이제 주택이 있으면은 거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추첨도 거기 주택이 없는 사람들 더 많이 갑니다. 1주택인 사람 뭐 처분 사유만 할 수 있겠지만은 추첨으로도 아는 뒤는 점수가 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첨으로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꾸준하게 해라. 뭐 어차피 운에 맡기는 거니까요. 상기 신도시뿐이 아니라 서울권에서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번 뭐 들어가고 내년에도 있고 공공 재개발도 있잖아요. 공공도 있지만 일반 분양도 있는 거거든요. 누태원 지역들도 있고. 저는 재개발 이렇게 분양을 받는 게 상당히 일단 금액적으로는 안정권이고 이제는 이제 민간 분양에서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한 20%는 최소한 싸거든요. 그만큼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전에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제 2차 공모가 들어갔죠.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이제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에 바로 합니다. 그리고 1차 공모한 건 이제 다음 달에 하고요. 엄청나게 빨리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3, 4년에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재개발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뭐 재개발 누태한 지역도 있습니다. 좀 비쌉니다. 이게 있으신 분들, 뭐 청량이나 뭐 노량진이나 뭐 저기 상계 누태원이나 좀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은 있으신 분들이 가면 되죠. 그 외 지역들은 공공 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좀 돈이 좀 적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하시면 되고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저기 뭐 용산 같은 경우에 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금액적으로 좀 쓰니까요. 그렇지 않은 지역을 투자하신 분들은 뭐 먼저 다 움직였을 거예요. 지하철 신설 노선도 뭐 동부 경천철 있고 면목선 있고 강북 횡단선, 서부선, 그다음에 뭐 신림 경천철 등 엄청 많잖아요. 그런 노선들의 가치 있는 데는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봉천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도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아니라면 이제 GTS 이제 D 노선은 제가 그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 근처들은 다 지하철이 들어오지만 GTX D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A, B, C 근처에 가격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움직이시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동영상 참조하시고요. 그래도 아파트다. 계속 그래도 아파트만 고집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 그 상반기까지는 충분하게 가격들이 오르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찍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재가 들어간 겁니다. 안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가계부채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어느 선에 나중에 떨어졌다는 또 올라가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충분한 시간을 있으니까 관심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품 팔아서 거기 지역에 가서 부동산도 한번 이야기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선까지 오면 원하시는 금액 라인을 딱 정해놓으시고 나 이 금액이면 사겠다면은 그냥 가차없이 사시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금액대에 딱 기준을 잡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집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좀 정반대,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이 좀 흔들릴 부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위안이나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